저는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신 나간 시댁의 추악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예요.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였고 대학 다닐 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그때는 이성으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인연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때 연락이고 뭐고 다 무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접근하는 남편을 받아준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남았네요. 뭐가 그리 좋아서 서로 호감을 키웠는지 모르겠고 연애만 할 걸 결혼까지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된 건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이 있었어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시다니요? 내 말이 어렵니? 왜 너는 자꾸 못 들은 척을 해? 결혼하면 시부모 모시고 살라고? 합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니?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랑 둘이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 이런저런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기 바쁘다는데 저랑 남편은 그런 거 하나 없이 의견 조율이 참 잘 되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합가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갑자기 합가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좀 저번에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울 게 뭐가 있니?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뭐 어때서? 잘못된 일도 아니잖아. 어차피 너희 신혼집 구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요즘 집값도 비싼데 괜히 대출받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사는 집 정리하고 너희들 가진 돈 합쳐서 넷이 살기 적당한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어때?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게 싫어서 거절하고 난색을 표했지만 시부모 역시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같이 살면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자기가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다면서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다고 합가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를 구원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제 하나뿐인 형님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 자체였죠. 어머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부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중에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어머님도 할머님을 모시고 살기 싫어하셨잖아요. 저와 어머님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형님이 놀라웠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날카롭게 째려보며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같이 살자고 할 때 싫다고 했니? 내가 합가하자고 했을 때 죽어도 싫다고 한 거였어? 그걸 꼭 제 입으로 말씀드려야 하나요? 어머님이 눈치껏 아셔야죠. 내가 너처럼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또 들어올까봐 무서워 죽겠다니까. 그래도 다행히 둘째는 너처럼 예의 없는 애가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제 생각엔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예의 없는 건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무조건 맞는 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잖아요. 뭐? 큰아들 회사 때문에 이민 가는 걸 지금 누구 핑계를 대는 거야?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에 느낀 점이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형님의 사이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형님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짜게 할 말 다 하면서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 놀랍더라고요.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형수? 말도 마라. 둘이 사이 장난 아니야? 누가 보면 전생의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믿을걸? 서로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래, 어머님도 어머님인데 진짜 형님도 장난 아니시긴 하더라. 엄마는 어떻게든 형수 길을 꺾어보려고 하셨는데
형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엄마가 더 화를 내는 것 같아. 정말?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까 합가 이야기도 그렇고 은근히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인가 보네. 나한테도 그러시면 어쩌지? 난 성격이 형님처럼 저렇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형수한테만 그렇지 자기한테는 잘해주실 거야. 만약 우리 엄마가 자기 괴롭히면 내가 중간에서 막아줄게. 남편은 처음부터 본인만 믿고 이 집안으로 시집 오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주둥이를 틀어 막아버렸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사랑에 속아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남편에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형님의 이야기를 대강 듣고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형님과 단둘이 있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근슬쩍 눈치를 보며 형님께 물었어요. 형님, 정말 어머님 때문에 이민 결심하신 거예요? 진짜 몰랐어? 남편 사업도 사업인데 어머님이 지독하게 괴롭히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결혼 다시 생각해.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러자 형님은 제 얼굴을 보고 빵 터지며 크게 웃더라고요. 농담이야, 농담. 동서 반응 너무 웃기다. 어머님 때문은 아니고 진짜 사업 때문에 이민 가는 거야. 나랑 어머님이랑 사이는 대충 봐서 알지?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내가 조언 하나만 할게. 앞으로 최대한 어머님이랑 엮이지 마. 그게 결혼 생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꿀팁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비 형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짜 찝찝한 기분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머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형님이 저런 말을 다 할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다가올 제 결혼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절대 합가는 안 된다고 선언했고 신혼집은 최대한 시댁과 먼 거리로 정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며 무조건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던 남자친구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왔는지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엄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냥 나쁜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일하는 동안 집안일도 도와주고 나중에 애 낳으면 믿고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합가하자는 소리야? 그냥 그러면 좋겠다는 소리지. 진짜 미쳤어? 내가 저번에 똑똑히 말했잖아. 합가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럼 집이라도 엄마 집 근처로 구하자. 너무 멀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엄마가 서운하다고 하셔. 형 미국 가고 나면 이제 자식은 나밖에 없는데? 그래? 그럼 차라리 나랑 결혼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평생 같이 살아.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지만 시댁과는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께 들은 이야기도 있었고 그 전에 제 생각도 형님과 같았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기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로 지내더라고요. 결혼 전에 친딸처럼 지내겠다고 하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절대로 편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강제로 선을 그어서라도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생각만 강요하는 게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친구가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제 뜻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시댁과 최대한 먼 곳에 신혼집을 얻었고 몇 달 뒤에 무사히 결혼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평화로운 주말 아침에 의문의 초인종 소리가 행복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어휴, 힘들다 힘들어. 마침 집에 있었구나? 연락도 없이 시부모가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이 저희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생각난 김에 너희들 얼굴 보러 왔어. 볼일이요? 어머님이 이 동네에 무슨 볼일이 있으시길래? 왜? 우리가 찾아와서 싫어? 너는 어째 오랜만에 본 시부모한테 잘 왔다 안 자라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하니? 너무나도 뜻밖의 방문이라 당황했고
어쩔 수 없이 커피와 과일을 깎아서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직 식전이라며 밥을 차려오라 하셨어요. 남편이랑 같이 천천히 나가서 점심을 외식으로 때울 생각이었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냉장고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었고 어찌저찌 냉동실까지 다 뒤져서 점심 밥상을 차리긴 했는데 시어머니 성에 찰 리가 없었죠.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반찬이 이것밖에 없니? 너는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밥상 꼬라지가 이래? 이래서 내가 같이 살자니까? 기어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 주말이라 냉장고에 음식이 딱 떨어졌거든요. 이따 나가서 장 봐올 생각이었어요.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장을 봐서 채워놔야지. 내가 불안해서 우리 아들 너한테 맡길 수 있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집안을 살펴보고 음식간이 어떻다, 짜다 싱겁다, 잔소리를 하셨어요. 귀에서 피가 난다는 말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난처해하고 있으니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분위기를 전환할 겸 엄마 아빠는 근처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냐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부동산에서 집 계약하고 대충 훑어보고 오는 길이다. 계약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직 너한테는 말을 안 했니? 우리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기로 했어. 마침 이쪽 라인에 매물로 나온 집이 있더라. 저는 너무 놀라서 밥을 먹던 숟가락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처럼 굳어있으니 시어머니가 사악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 밥을 먹다가 저 말을 듣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보며 웃는 시어머니의 미소가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먼 곳까지 이사를 온다고 하는지 시어머니의 속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남편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당장 집 내놓고 이사 가자고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부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싫어? 그럼 어쩌라고? 어머님이 작정하고 나 괴롭히려고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할 짓 없는 사람이야? 그냥 보고 싶고 가까이 살고 싶으니까 그러셨겠지. 당신이 걱정하는 일 같은 거 아니려나. 가까운 곳에 사니까 앞으로 우리 많이 도와주실 거야. 그냥 편하게 생각해. 뚫린 입이라고 말은 청산유수였죠. 편한 건 자기나 편한 거지. 시어머니를 편하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성격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요. 기껏 시어머니와 먼 거리에 집을 얻었는데 바로 같은 동으로 이사를 왔으니 앞으로 찾아올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압박해 오기 시작했어요. 얘, 너 지금 어디니? 저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긴 같이 저녁 먹으려고 그러지. 너희 시아버지가 갈치가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집에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갈치 좀 사다가 구워라. 하는 김에 밑반찬도 몇 가지 하고. 시모는 제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이거 사와라 저거 만들어라 매일같이 시키더라고요. 같이 저녁 먹자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와 남편을 불러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툭하면 퇴근한 저를 불러다가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하는데 나이를 먹으니 몸이 말을 들어야 말이지. 너도 이해하잖니?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속상해. 침대 밑에도 확실하게 물걸레질 해야 한다. 아주 종노릇도 이런 종노릇이 없더라고요. 잠만 각자 집에서 따로 잘 뿐이지 퇴근하면 거의 우리 집에 와 계시거나 시부모 집에 건너가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몰라요. 본인 아들은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하면서 저는 집안일하는 가정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어떻게 하면 저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부려먹을까 고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심지어 주말도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가 이사 온 뒤로부터 행복했던 신혼생활도 끝이었고 제 개인 생활도 없었습니다. 그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의 연장선이었죠. 내 집에서 주말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쯤 되니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문득 시어머니가 제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별일은 아니고. 앞으로 너가 우리 식사 좀 책임져야겠다.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내려오라 해서 갔더니 다짜고짜 자기들 식사를 저보고 책임지라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잖아. 앞으로도 어차피 이렇게 살 건데 아예 너가 맡아서 하면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이 나이에 하루 세끼 차려 먹기 힘들기도 하고. 이왕이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얻어먹는 게 낫지 않겠니? 점심은 우리가 알아서 때울 테니까 내일부터 아침 저녁은 너가 준비해라. 아니,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침 저녁을 차려요? 그러니까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해.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회사 다닐 생각이야? 그 말은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너무 분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당장 먼 곳으로 이사 가자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건 불가능하니 우리가 이사 가자고요. 하지만 여기서 남편의 반응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저번부터 왜 자꾸 이사 타령이야? 우리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굴어? 어차피 지금까지 하던 거잖아.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 싫어하는 티를 너무 내니까 나도 솔직히 기분이 나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12첩 반상 같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믿고 있던 남편에게 완전히 발등을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와 멀리 떨어지기만 하면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더러운 꼴 당하기 전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열이 받아서 집을 박차고 나갔고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어머님 댁에 있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아침밥 차리러 온 거야? 남편 말대로 저는 시부모님께 마지막 아침상을 차려드리려고 갔던 게 맞습니다. 누가 들으면 뭐가 예쁘다고 밥상을 차려주냐고 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었죠. 성심성의껏 기가 막힌 아침상을 차려서 작은 복수를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약간 감동한 눈치였죠. 역시 당신도 우리 엄마 말씀에 따르기로 한 거야? 어제 내가 너무했지?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내가 괜히 화를 냈네. 그래, 당신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 아버님이랑 다 같이 아침 먹어야지. 저는 미리 가방에 가져온 건빵과 우유를 꺼내서 새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시부모에게 아침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식탁을 확인한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너가 아침을 차렸다고? 지금 이걸 아침밥이라고 먹으라는 거냐?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정성 들여 준비했으니까 빨리 드세요. 제가 손수 준비한 마지막 아침밥상이에요. 밥그릇에 담겨진 건빵 몇 조가리와 우유를 보고 남편도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만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본인 때문에 아들이 이제 이혼할 거고 매일 직접 아들 밥상 차리셔야 하니까요. 저는 오늘부로 짐 챙겨서 나갈 겁니다. 너 진짜 1억이야?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너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니? 하루빨리 서류 만들어서 이혼장 보낼게. 그래, 이혼해라. 나도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둘 생각 없다.
어디서 재수없게 아침부터 이혼 이야기를 들먹거려? 너 이렇게 버릇없는 거 너희 부모님도 아니?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지 말고 본인이나 똑바로 사세요. 어머니 버릇 없는 걸 보니 집안 교육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네요. 다른 며느리 같았으면 마지막 아침상이 고모가 없었어요. 그냥 평생 아들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저것 봐라. 큰애보다 더 심한 것이 집안에 들어왔네.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겨 혼자 길길이 날뛰었고 시아버지는 집안 꼴이 잘 돌아간다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이야기를 좀 더 하자고 붙잡았지만 다 뿌리치고 집을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미리 챙겨놓은 짐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혼 소식을 말씀드려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불효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들일 테니 당당하게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합의 이혼을 제시했는데 남편은 어림도 없다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제가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제 쪽이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래서 구질구질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남편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종부리듯 하며 집안일을 시키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니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남편의 구질구질함이 폭발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 너처럼 좋은 아내가 어디 있겠어? 내가 우리 엄마 말만 듣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이 안 됐던 거야. 내 잘못 인정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진짜 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개가 똥을 끊지.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겠니? 너 대신 부모 밥 차려줄 사람 필요해. 너네 부모는 너가 알아서 챙겨. 나도 우리 부모님이나 챙기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게. 며칠 제게 징징대며 매달리다가 이제는 좀 연락이 뜸해진 것 같아요. 이혼한 이후로 미국에 사는 형님과 잠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시원하게 이혼하길 잘했다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인간 만나지 말고 잘 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비록 이혼했지만 형님과는 종종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부모님이랑 살며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즐기는 중이에요. 언젠가 다시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일과 제 삶에 집중을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